기왕후의 관심사는 오로지 아들과 자신의 목숨을 지킬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후는요, 자신에게 힘을 보태줄 이들을 포섭하기로 합니다. 자, 바로 원나라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권신들이었습니다. 권신.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오케이. 자, 기왕후가 원나라 권신을 포섭하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그 권신들에게 집을 하나씩 내어줍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오답. 권신들에게 무엇을 했다? 아, 오케이. 정답. 정답. 정답이다. 네, 정답. 권신들에게 여자를 소개해 줍니다. 권신들에게. 오답. 야, 난 지금 맞추는 줄 알았어 지금. 야, 난 지금 맞추는 줄 알았어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너무 정확해야 될까요, 저는? 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좁히세요. 네.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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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제 거잖아요. 정답. 자, 정답. 네. 권신들에게 고려의 여자들을 줍니다. 정답. 아니, 왜? 저한테는 항상 너무 엄격하게. 예. 정답은 기왕후가 권신을 포섭하기 위해서 고려 여인을 내려주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당시 고려에서 이제 공녀로 가는 것은 누구나 다 기피하는 일이었고, 또 한편에서는 원의 권세 아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혹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 딸을 원으로 보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기왕후가 등장하면서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왕후는 이러한 고려 여성들을 자정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권신들에게 보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왕후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원나라 조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던 기왕. 그런데 때는 1360년 원나라 조정이 팔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혜종이 한 신하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 과연 신하는 혜종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이지? 황제의 자리를 황태자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혜종이 황제를 하긴 늙었다면서 그만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혜종의 나이 몇 살일까요? 41살이에요. 오. 아, 그럼 화낼만 하죠. 오. 자,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신하들은 4년 전 1356년에도 37살인 혜종에게 선위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때 혜종은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죽였을 것 같은데요? 혜종은요, 그 신하를 무자비하게 곤봉으로 두들겨 패 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선위 요구에 혜종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선위를 요구한 신하는 물론이고요, 그 형제까지 모두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아, 근데 나이도 그 많이 늙지도 않은 황제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놀라운 건요, 이 신하들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황제를 끌어내려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신하들이 믿고 있던 강력한 뒷배, 그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일왕후 쪽. 아니. 기왕후. 아니죠. 일왕후 쪽 사람들 아니에요? 기왕은 아니죠. 왜냐면 왕이 빨리 내려오고 황태자가 되면 에이, 자기 설마 아들이 그렇게까지 큰 꿈을 배신자인데. 역사는 모르잖아요. 배신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 아까 말한 대로 일왕후. 일왕후나 아니면 처음에 아니면 권신 쪽. 예. 바로 기왕후입니다. 와, 이거는 너무 배신감. 역사라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한낱 궁녀였던 기왕후를 사랑으로 품어준 사람 누구였어요? 해줘. 혜종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혜종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선생님 너무 충격인데요. 네. 기왕후는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제1황후의 아들은 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아. 네. 하지만 제1황후가 또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위험해지죠. 자,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겠죠. 제1황후 마양쿠투가 있는 한 기왕후 모자는 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기왕후는요, 아들을 불안한 황태자에 두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안정적인 황제에 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왕후가 찾아낸 돌파구는 바로 남편을 몰아내고 아들을 황제 자리에 앉히는 거였습니다. 와. 근데 알았어요? 기왕인지? 그럼요. 귀비의 입으로 다유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고 했었다. 하늘의 맹세코 제가 지시하니 자신을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기왕후라는 걸 알게 된 혜종.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충격이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황태자가 이미 있고. 혜종은 그저 2달 정도 기왕후를 찾지 않을 뿐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혜종은 기왕후를 왜 처벌을 안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일단 이 일황후 바양쿠트 같은 경우는 정략 결혼이고 또 굉장한 가문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이제 기왕후는 그러한 것이 없었는데 따라서 어떤 황권을 위협할 만한 외척 세력이 없는 기왕후,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 그래서 황권의 밑받침이 될 황태자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 기왕후와 황태자를 혜종에게 굉장히 좋은 정치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렇죠. 결국 혜종에게 대하는 기왕후의 아들뿐이었던 것이죠. 기왕후가 세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기왕후는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줄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뭐지? 이건요, 원나라에서 오랫동안 자신과 아들의 발목을 잡았던 가문과 출신을 뒤집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기왕후가 고려를 손아귀에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나라 왕실의 인정도 받고 위세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자, 이러면서 기왕후가 어떤 일을 벌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고려 국왕 백안천모가를 폐하다. 여기서 이 백안천모가가 누구일까요? 공민왕? 맞습니다. 당시 고려의 왕 공민왕의 원나라식 이름입니다. 기왕후가 혜종을 설득해서 고려의 왕 공민왕을 폐위시킨 겁니다. 공민왕을 대신한 인물은요, 공민왕의 삼촌뻘이었던 덕훈군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왕후는요, 바로 기씨 가문의 아이를 덕훈군의 후계자로 삼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덕훈군이 고려 왕위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씨 가문의 아이가 고려 국왕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하면 이제 고려 왕족은 왕씨가 아니라 기씨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씨 가문은 원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고려의 왕족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기왕후와 아들의 목숨줄을 흔들었던 변변찮은 가문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요, 여기에는 또 하나 이유가 있죠. 뭐지? 바로 공민왕에 대한 기왕후의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습니다. 아까 오빠를 죽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왕이. 맞습니다. 기왕후는요, 단 한순간도
가족들이 숙청당한 순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왕후는요, 아들이 황태자가 됐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미 장성했는데 어찌 나를 위해 원수를 갚지 않느냐. 어우, 기왕후는 아들을 원망할 정도로 7년 전 사건을 가슴속에 웅어리처럼 품고 살아왔던 겁니다. 한편 이 고려에 있던 공민왕은요, 원나라가 자신을 파위하고 새로운 고려 왕을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공민왕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까지 만약에 원 왕실에서 이렇게 폐위한다는 소식 들으면 폐위 당하는 거예요. 공민왕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민왕은요, 왕좌에서 버티면서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고려의 왕자를 두고 공민왕과 기황후의 맞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와, 자, 그렇게 1364년 결국 기황후는 초강수를 둡니다. 자신의 모국을 침략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고려 왕을 제거할 군대는 준비되었는가? 기황후는요, 원나라 군사 만여 명을 모아 고려로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자, 기황후의 명령을 받은 원나라 대군은요, 압록강을 건너 무자비하게 고려를 공격합니다. 자, 미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이 고려는 당황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요? 그 기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겨우 17기만 살아 돌아오니 기황후가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헉, 고려군이 이겼네요. 맞습니다. 만여 명의 원나라 군사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17명의 기병만 목숨을 건져서 원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때 고려는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 이 전세를 역전하면서 승리했을까요? 당시 고려의 군에는요, 백전노패의 장군이 2명이나 고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굴까요? 최영, 그리고 이성계. 그렇죠. 바로 백전무패의 장군 최영과 이성계의 놀라운 기백에 고려군의 사기는 높아졌고요. 결국 고려군의 전술과 기세, 원나라 군대는요, 거의 전멸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를 장악하겠다는 기황후의 욕망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집니다. 와, 자, 그런데 이때 기황후의 욕심 때문에 원나라의 군사 약 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 당시 원나라 조정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책임을 약간 지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기황후에 대한 시선은 아주 싸늘해졌을 겁니다. 원나라 조정에서 기황후에게 등을 돌리는 이가 점점 늘어났고요. 기황후의 권세 역시 이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64년 7월 원나라 황실에 더 큰 기상이 걸립니다. 왜였을까요? 누군가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쳐들어온 겁니다. 군사를 이끌고 온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새로운 관신, 볼로르 테무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원나라 조정은요, 이젠 관신, 볼로르 테무르에 의해 장악됩니다. 자, 그런데 군을 끌고 온 볼로르 테무르는요, 황제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자, 뭐였을지 한번 기록 한번 보시죠. 황제에게 마땅히 황후를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아뢰었다. 기왕으로 치러온 거. 네, 바로 기황후를 기황후. 내치라는 겁니다.
원나라 왕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왕후의 만행을 보다 못한 이 권신이 기왕후를 황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힘을 완전히 잃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들의 목표는 기왕후 단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요, 전체죠. 아들도 있고. 그렇죠. 이들의 또 다른 목표는 바로 기왕후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라였습니다. 기왕후의 아들 황태자는요, 볼로르 테무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를 두고 혼자 수를 떠나 도망칩니다. 자, 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1365년 3월 기왕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왕후를 황실에서 쫓아낸 후 유폐하겠다. 결국 원나라 조정에서 기왕후가 쫓겨난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기왕후를 엄청 아꼈던 혜종은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네, 당시에 혜종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권신이 이미 조정을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혜종이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러한 기왕후에 대한 약간의 괘씸함, 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폐하께서 뵙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부디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폐하. 이대로 기왕후와 아들은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벼랑 끝에 선 황태자는요, 복수의 칼을 갈면서 지방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태자가 궁을 떠난 지 약 10개월 뒤 황태자에게 아버지 혜종으로부터 선물이 도착합니다. 선물? 아버지가 보내주신 상자를 연 황태자 아유르 시리다라 깜짝 놀랍니다. 과연 상자 안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시 돌아오라는 어떤 편지? 지금 일단 조정이 누구에 의해 장악됐다고요? 권신의 머리? 맞습니다. 기왕후와 황태자를 위협했던 권신 볼로르 테무르의 머리였습니다. 아유 무섭다. 그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일 공격한 반대되는 인물인데 그 사람의 머리를 보냈다는 건 이제 너를 막을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편하게 돌아와라. 그렇죠. 와우. 자, 그럼 혜종은 아니 어떻게 볼로르 테무르를 처단할 수 있었을까요? 또 더 힘센 사람을 데려와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맞습니다. 싸우게끔. 맞습니다. 또 한 번 혜종은 볼로르 테무르의 반대편 세력을 이용해서 볼로르 테무르를 제거했던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가난한 무리들을 모두 죽이거라. 자,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살아난 기왕후와 그의 아들